합시다. 네. 일어나라.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소설 시점이랑 그런 것들만 조금 확인을 하고 끝낼 건데요.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사실 문학 개념어도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리고 자세한 거는 미리 얘기할게. 너희 시험 끝나고 비내신 기간 때 있지? 그때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잡힐 것 같거든. 그때 책 2권 끝낼 거야. 문법 하나, 문학 하나. 필요 없는 거 다 건져내고 필요한 것들만 빠르게 칠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너희랑 나랑 헤어지는 기간은 11월 달. 11월 달에 찢어질 거고 잘하면 고등부 따라 올라갈 수도 있어. 자, 11월 달에 아마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자. 7월 달에 마무리돼서 8월 달 안에는 끝을 낼 거야, 내가. 문학 개념어들을. 이해돼? 그러면은 10월, 11월 남겠지. 맞아? 그때는 필수작품들로 그냥 쭉 돌릴 거야. 이해되니? 돼? 그렇게 하면은 얼추 될 건데 고전 문학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 일단 니네 현대문학이 먼저라. 그리고 그때는 기출로 돌릴 겁니다. 이해됐니? 자,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자, 제발 부탁인데 그때 한 달 안에 책 2권을 끝내려면은 니네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지?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억 못하면은 답이 조금 없습니다. 자, 한번 쭉 가볼 건데요. 오늘은 소설 필수적인 개념어들을 조금 끝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자, 책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자, 소설부터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맞아. 화자라고 했었지요. 기억나? 네. 그럼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주인공? 이랑 달라요. 작가를 쓴 사람이고 당당히 얘기해. 서술자. 소설에서 저장할 거 없어. 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이 서술자라는 놈이 어떤 위치에서 뭐를 보냐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져. 그거를 두 글자로 시각. 시점. 시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시점. 자, 너희들 봐서 알 거야. 이번 시험 대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너희들이 시험을 보면은 항상 소설 나오면 이 시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외부 지문을 끌고 와도 시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시점을 찾는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니? 저번에 했으니까 기억을 할 거라고 믿고 싶지만 너희들은 믿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거야. 총 4가지로 나뉘어. 몇 가지? 4가지. 4가지. 자, 첫 번째. 자, 이 서술자란 놈이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세진아 기억나냐? 뭐랑 뭐? 밖에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 그럼 뭐? 달라요? 박서술자, 안서술자. 안서술자, 박서술자? 어떤 영어일 수도 있어. 그 인서술자. 정말. 뭐라고? 뭐라고? 그 작가 시점? 전지적.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다시 합시다. 자, 너 비슷하게는 알고 있는데 제 말 듣지 마. 알았지? 알았지? 작품 안에 있으면은요 1인칭입니다. 뭐라고? 1인칭. 1인칭입니다. 작품 밖에 있으면은 3인칭. 3인칭이지요. 3인칭이지요. 이해됐니? 네. 자, 쉽게 생각을 해볼게. 자, 너희 게임 해봤다 손. 아무 게임이나. 세진 게임 안 해봤냐?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알았어. 자, 그러면 그 3명을 아까 뭐 했어 맞냐? 피파. 너는? 브롤스타즈. 마인크래프트.
설명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이크래프트 되겠다. 야, 자 마이크래프트 되면은 혹시 내가 마크를 안 해봐가지고 마크 하면은 막 이렇게 떠다니면서 돌멩이 캐지 캘 때 뭐 보여? 내 팔 보이지? 캐릭터의 눈으로 바라보잖아, 맞아? 맞아요. 캐릭터의 눈으로 보지. 내가 캐릭터가 된 것처럼 보이지, 맞아? 맞아요. 그게 너 왜 그렇게 혐오하냐? 야, 좀 그렇잖아. 야, 너네 이해 잘 되라고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뭐가 되냐? 1인칭이라고 이해돼? 배그 해봤어? 예. 네. 해봤어? 그럼 알겠네. 배그 가는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약간 캐릭터 한 뒤통수 한 이 정도에서 바라보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게 3인칭이야. 맞아요. 이해돼? 그게 3인칭이야. 마크로 똑같이 하다가 감정 표현 보면은 캐릭터가 약간 이런 거 하잖아. 이해돼? 그게 3인칭이라고. 이해됐어? 네가 피파에서 보는 약간 맨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점이 3인칭이라고. 이해됐어? 브루스타즈는 내가 몰라. 미안해. 이해됐어요? 각각 작품 안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보느냐 아니냐라고. 이해됐어? 자, 작품 안과 자 1인칭은 무조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3인칭은 작품 밖에 서술자가 나와. 이해됐니? 돼? 네. 네. 자 그러면은 얘네 1인칭과 3인칭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알려줘봐. 마인크래프트. 잠깐만 진짜 혈압 올랐어 방금. 뭐? 지금 활은 합법이랬으니까 사와야겠다 내가. 그래 뭐? 아 나라는 키워드 아, 시험 때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1인칭은요 나라는 워딩이 작품 속 서술자의 말에서 나온다고. 이해돼? 네. 근데 얘는 나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 참고로 대사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대사 빼고 줄글로 된 데에서 나 혹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돼? 서술자의 말에서. 이해됐어? 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1인칭이라고.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겠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자 그러면 1인칭 중에서도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야. 이해돼?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데 내가 주연일 수도 있고 쩔일 수도 있어. 이해돼? 자 주연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냥 주인공을 관찰하는 관찰자일 수도 있다고.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자 주인공이랑 관찰자 시점의 가장 큰 차이 뭐였어? 야 오늘 좀 말을 해. 네? 뭐였어? 아무것도 안 보여. 주인공. 왜안 보여? 기억나는 사람? 관찰자는 관찰한 걸 말하는 거고 주인공은 자기가 느낀 걸 말하는 거. 맞아. 그럴 거야. 자 맞아. 좀 덧붙여줄게. 1인칭 주인공은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내 썰 푸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내 썰 푸는 거고 1인칭 관찰자는 내가 얘네 썰 푸는 거야. 야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봤어. 내가 봤다게요 하면서 내가 쟤네 둘이 여기 뒷골목에 손잡고 있는 거 봤어. 뭐야?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해돼? 내 이야기 푸는 게 아니지.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걸 1인칭 주인공으로 바꾸면 저기 거니까 야, 내가 태훈이랑 손잡고 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주인공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이야기를 내가 푸는 거고 관찰자는 내가 관찰한 것만 푸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야야 쟤네 둘 손잡고 왔는데 좋아 보이더라 라는 거는 정확한 심리 상태야? 아니요. 아니지. 그냥 추측일 뿐이지. 근데 막말로 좀 더러워서 못하네 갑자기. 제가 너네한테 말해. 야야 내가 태훈 손잡고 왔는데 기분 좋더라 라고 말해.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한 심리 상태지. 맞아? 네. 왜?
지액이 지가 하니까 지가 느낀 점 지가 푸니까 이해돼? 아 씨부라 못했네 진짜. 이해돼? 자 1인칭 주인공은요 정확한 심리 상태가 기술이 됩니다. 이해돼? 네. 정확한 심리 상태가 등장해. 이해됐니? 네. 반면에 얘는 심리 상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이해돼? 네. 정확하지는 않아. 추측이야. 뭐에 대한 주인공. 심리 상태. 이해돼? 심리 상태가 나오긴 하는데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건이가 아닌데 제가 진짜 쟤 손잡고 좋아했는지 아닌지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지. 그치 아닐 수도 있잖아. 100% 정확하지 않아. 근데 얘는 지액이니까 지가 다 말한다고. 이해돼? 네. 그래서 관찰자에서는 심리 상태가 아예 안 나오거나 그냥 추측만 하는 거라고. 건이? 좋아 보이던데? 좋아할걸? 야 태훈이도 옆에 즐기는 거 같던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돼? 이해돼? 즐기더라 이건 아니라고. 이해됐어? 이해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3인칭 마찬가지 시점 2개 있을 수 있지. 뭐랑 뭐? 야 표정 풀어. 실제가 아니니까 얘기를 했겠지. 야마 태훈이가 그렇게 싫냐? 싫어. 어? 야야 허벅지에 손 떼지 마. 자 3인칭으로 2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랑 뭐?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작품 밖에 있는데 이씨 와. 저거 특목고 한다고 이씨 저거. 자 3인칭 관찰자 주인공은 있을 수가 없지. 왜? 작품 밖에 있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돼? 이해돼? 에이씨 너 잘못 썼잖아. 관찰. 관찰수. 자 이해됐어? 네. 주인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작품 밖에서 관찰만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같은 작품에서 본 거고 3인칭 관찰자는 약간 소문 드는 거야. 야, 쟤네 둘이 사귀더래. 야, 준우가 이야기해 주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돼? 이해돼? 작품 밖에서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심리 상태 나오겠냐? 아니요. 네. 네. 그렇지 같은 관찰자잖아. 그지? 심리 상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돼? 나오더라도 확신할 수 없어.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3인칭 작가. 다른 말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이라는 뜻 무슨 뜻이야? 전지전능하다. 야 여기 혹시 기독교 있냐? 저요. 그건 바로 보겠네. 자 아씨 괜찮아요. 아씨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제자. 다 알아. 신은 다 알아. 쟤네 둘이 사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다 알아. 이해돼? 쟤네 둘이 뭔 짓을 하는지 다 아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알려주겠지. 맞아? 얘는 심리 상태가 다 안다고 드러난다고. 이해됐어? 이해돼? 신은 아실 거냐? 하나님 아시겠지. 쟤네 둘이 뭔 짓을 하는지. 이해돼? 너 왜 자꾸 웃냐 태훈아. 네가 웃고 자꾸 참으라면 이게 진짜거든 임마. 이해됐어? 심리 상태 다 안다고. 왜? 전지전능하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 아니까 다 알려주겠지. 쉽게 얘기해서 추리소설 보는데 얘가 범인이 다 알려줘. 재밌겠냐? 재미가 없겠지. 우리의 상상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해. 이해됐어? 추가적으로 너 기독교라고 했지? 네.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지. 야, 얘 믿는데도 못 보잖아. 그치? 왜? 우리가 일단 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 멀리 계시다는 거겠지. 눈은 안 보이니까. 그치?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이해돼? 근데 내 옆에 계시고. 모셔와봐.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키워드. 반면에 1인칭 주인공은 내 이야기를 내가 풀지. 야 아까 군대에서 야 진짜 추워 뒤지겠는데 에어컨으로 온도를 18도니까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거 내 썰이잖아, 그지? 니들한테 가장 가깝게 전달되지. 맞아? 우리랑 거리가 가장 가까워. 이해돼? 소문은 와전되기 마련이잖아. 이해돼요?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쟤한테 거치면은 분명 소문이 와전된다고. 이해돼? 이제 삼촌 중에 소문 들을 거야. 니네들 게이라고. 이해돼? 왜? 얘네들이 뿔 거거든. 이해돼? 야야야 우리하고 쌤이 그런데 쟤네들이 뼈고 저런 사이래.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 이해돼? 거치는 게 적을수록 당연히 우리랑의 거리는 가깝고 이야기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지. 맞아? 맞아?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네. 키워드는 요 정도만 알면은 못 풀 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짠내서 적어주세요. 아까 병이가 좋아해. 이거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아이디야. 태용이야. 어머나다. 나중에 쓰면 되는 태용아 기분 나쁜 거 알지? 네네. 권위는 뭐 사실입니까? 세븐일레븐 옆에 시청. 세븐일레븐 옆에 있었나? 어디 있어? 여기 CU 건너편. 그 2층. 야 건이야. 한 칸만 내려봐. 뭘요? 에어컨. 왜요? 아. 올리자. 바람. 내가 바람 올리. 다 적었어? 다 적었어? 네. 자, 요 정도가 메인이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가장 상상력을 많이 제공하는 건 뭘까?
가장 상상력이 떨어지는 건 얘기했어. 가장 상상력이 많이 되는 거. 3인칭 관찰자. 관찰자가 상상력은 제일 올려줍니다. 왜? 보고 들은 것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돼? 관찰자는 지 생각을 덧붙이지 않아. 이해돼? 그냥 관찰만 해주지. 이해됐습니까? 자, 상상력을 올려줍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객관적인 거는? 1인칭 주인공. 아니지. 야, 삼인칭 작가? 아니야. 자, 너 1인칭 주인공. 야, 너 쟤 100% 믿어? 아니요. 그치? 너 얘 100% 믿어? 난 믿는데. 진짜 쓰레기다. 나쁜 남자네. 짝사랑. 아무튼 주인공이 지가 얘가 구라래 푸는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반면에 얘는 지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객관적으로 풀어준다 그랬지, 맞아? 관찰자가 동시에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객관적일까? 얘가 조금 더 객관적이야. 왜일까? 1인칭은 작품 속에서 얘만 만나서 풀어. 맞아? 얘만 만나서 듣고 설명해줘. 근데 3인칭은 작품 밖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지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가장 객관적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네. 요 정도 알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자 정리를 하면은 1인칭 주인공은 자 작품 안에 있고 심리도 나와. 얘는 작품 안에 있고 심리 안 나와. 얘는 작품 안에 있지도 않고 심리도 안 나와. 이해돼? 얘는 작품 안에 없고 심리는 나와. 이해됐어? 요거야. 쉽게 정하면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부가적인 것들은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됐냐? 네. 자, 그런데 가끔 서술자 중에서 못 믿어온 놈들이 조금 있어. 왜? 예를 들면 야, 한 관찰자로 설정을 했는데 한 5살 배기 애가 상황을 설명해줘. 너네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야. 이해돼? 5살 배기가 알려주는 고지고대로 믿을 거야? 아니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지. 맞아? 그게 화자 설정의 이유야. 너희랑 했나? 어리숙한 서술자? 동맥고 너네였냐? 아니지. 군대 것이 뭐야? 그 점순이랑. 아 감자? 그래. 너희 집엔 이거 없지? 그래서 아니 인연이 하는 거 있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 남자 주인공 어땠어? 남자 주인공 어땠어? 다 죽였어. 졸라 멍청하잖아. 그치? 닭한테 고추장을 먹으면 세지겠지? 존나 멍청하잖아. 그치? 점순이가 지 챙겨주는 거 아이 노년 봐라 하면서 존나 거절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만든 거잖아. 그치? 애가 어때? 존나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봐? 얘를 보는 거지? 그치? 상처받을 건데. 자, 애가 되게 멍청했죠? 맞습니까? 깨를 4글자로 어리숙한 서술자라고 한다고. 이해돼? 어리숙한 서술자, 조금 못 믿어온 서술자 등등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는 요거야. 왜 어리숙한 서술자를 설정을 할까? 재밌으라고? 재밌으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재미를 느끼라고. 이해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니들이 상상하는 게 낫잖아. 이 새끼 말 믿을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상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잖아. 그지? 맞아?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해돼? 상상을 많이 하면은 조금 더 소설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재미를 올릴 수 있겠지. 이해돼? 여기까지가 어리숙한 서술자. 이해됐냐? 네. 아이고 힘들다. 됐어? 네. 자, 여기까지 우선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은 초점화라는 걸 배울 건데 요거는 지금은 안 할게. 왜냐면은 국어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조금 보면요. 자, 인물의 유형부터 한번 조금 볼게.
인물의 유형 뭐라고? 인물의 유형.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냐? 인물의 유형 뭐라고? 인물의 유형. 뭐 있냐고? 뭐 있어? 주인공. 아 그거? 너 뭐 배운 거야, 우리? 나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 뭔가 비스무리한 게 있긴 하죠. 그거부터 가봅시다. 주동인물, 반동인물. 주동은 뭐겠어? 주인공. 주인공. 반동인물은 주인공 아닌 사람. 야, 누가 봐도 반대여 보이지 않냐? 어? 좀 반대되는 애처럼 보이지 않아? 내가 착한 애 그럼 얘는 나쁜 애. 아. 주인공과 반대의 길을 걷는 애. 이해돼? 네. 그리고 니들이 많이 모르는 거 평면적 인물, 입체적. 입체적 인물. 평면하고 입체적 인물은 뭐야? 맞아. 평면은 요거고 입체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해됐습니까? 예. 뭐가 더 풍부해? 입체. 입체. 얘가 더 풍부하지. 마찬가지야. 평면은요 성격 변화가 없어. 이해돼?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 이해돼?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의 흥부. 이 새끼 호구야 가만 보면. 이해돼?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요. 맞아? 반면에 입체적 인물은 풍부해. 성격이 한번 바뀌어. 예를 들면 놀부. 돌로. 놀부가 성격이야. 그 제비살을 똑 부러뜨리고 도깨비라서 개 두드려 맞고서 아이 살려주세요 나 착하게 살잖아. 맞아? 바뀐다고 개과천선 한다고. 이해돼? 아, 입체적 인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하나 더. 전형적 인물. 그리고 또 뭐 있어? 개성적 인물. 아.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형적 인물. 자, 니들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봐. 나 말고. 니들이 생각하는 국어 선생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물론 나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좀 더러워졌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국어쌤 하면은 약간 좀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약간 좀 머리 좀 길고 좀 조용조용한 여자 선생님이 좀 떠오르지 않아? 조금 단아하신? 시를 그치.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약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선비 같은 사람들. 이해돼? 그게 전형적 인물이야. 이해돼? 그냥 전형적인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 반면에 개성적 인물은 수학쌤. 니들한테 존나 욕하고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해돼? 국어 선생님 욕 잘하시잖아. 그치? 자,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애.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보자. 춘향전의 춘향이. 아 알지. 왜? 살짝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조선은 사실상 남성들 위주의 나라였죠. 네. 맞습니까? 네. 사실상 춘향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가지 마라 이렇게 잡는 건 말이 안 돼. 그지? 그 당시 당대 여성상은 아니야. 내가 한 얘기는 아니야. 어디 가서 그만 하고 다니면 안 돼. 개성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일단 요 정도 알아줘야 되고요.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 힘들어. 자, 구성을 이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구성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갈 수 있어. 뭐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 발단. 개소리야. 수행적. 순행적 구성. 시간 순서대로 가. 이해돼? 반면에 야, 우리 차 타는데 자, 내가 니네 태우고 니네 카니발에 태우고 여행 갈 거야. 우와. 근데 갑자기 옆에서 나랑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가네? 역주행. 그치. 역주행이라 그러지. 역순행적. 역순행적. 이해돼? 역순행적은 시간순에 거스르는 거야. 맞아? 대표적으로 해상이 나와. 이해됐니? 그리고 또 복합구성이라는 게 있어. 복합구성은 뭘까? 복잡한 거. 복합구성은 둘 이상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액자? 뭐
야 당당히 얘기해.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 뭐야? 외화랑 내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 대표적인 거 꿈. 여기서 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씨 꿈 하면서요 나오잖아, 그렇지? 꿈속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가 별개로 전개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질문, 액자식 구성에서 중요한 거는 외화일까 내화일까?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니들 미술관 가서 어머 그림이 참 이쁘네요 이러지. 어머 액자가 참 이쁘네요 이래? 아니잖아. 당연히 내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해됐어? 네. 일단은 요 정도로 끝낼 거야. 중요한 거 더 있어. 근데 니들 당장 시험에 볼 때 필요한 것들은 다 했어. 이해됐니?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물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요 키워드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해되니? 근데 그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애초에 작품 보면 내가 무슨 구성인지 아니까 그때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설명을 해줄게요. 외부 지문으로는 끌고 올 수 있는 거, 외부 지문 끌고 왔을 때 필요한 지식은 현재 다 했어. 지금 끝나는 거 아니야. 35분이야. 일단 진도만 끝낸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나 니네가 참 아픈 손가락이야. 탐방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갈 시간이 있어. 썸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없거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바로 넘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랑 시작한 놈이 없구나. 자,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상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너희들이 국어를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리는요, 1학년 때 개념 한 번 듣고 2학년 때 한 번 더 듣고 2학기 때는 각각 작품 보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작품 마무리하고 2학기 때는 기출 들어가는 거야. 고등학교 기출. 이해되니?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죠. 이해됐습니까? 뿐만 아니야. 그 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보면요, 기초 개념 지식이 안 잡혀 있었어. 내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르친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였는데 걱정 마. 그건 다 채워줄 거야. 어쨌든 지식까지는 내가 잡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집중해서 따라와야 돼. 보면은 내가 지금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한 번 듣고 까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야 돼. 특히 태훈이, 예은이는 어쨌든 특목고를 준비를 하고 외부 쪽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되니? 마찬가지 나머지도야. 물론 한 번 듣고 안 듣고는 달라. 세진아, 내가 말했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다 싶은 것들이었지. 맞지? 그런 거라도 있으면 현재로서는 다행인 거야. 다른 안 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한 발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가기 전에 나랑 두 발, 세 발 더 앞서 가보자. 이해됐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준비해야 됩니까? 자습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해됐니? 자습서, 평가, 문제집 준비해서 들어갈 거고요. 없지 책. 네. 내가 링크 보내줄 거야. 꼭 사야 돼. 사서 갖고 오고 제발 지각하지 마라. 알았지? 왜냐면은 내가 니네 1대1 과외하면요, 지각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안 써. 왜? 1대1이니까 내가 그만큼 조금 더 해주면 되거든. 이해되니? 꽤 시간이 한 번 맞추면 되니까. 근데 여기 몇 명이야? 7명이야. 그치? 준우까지 7명이지. 한 명이 늦으면은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깁니다. 시험 기간인데 막 5분씩 10분씩 짜잘짜잘하게 늦는 거 개인이 봤을 때는 왜 5분밖에 안 늦었는데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5분의 시간을 뺏는 거라고. 저는 시험 대비 때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참 싫어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시험 대비 때는 화가 좀 많아져. 왜? 예민하지. 왜? 나 니들한테 돈 받고 가르치. 돈 받고 가르치지, 그지? 그지? 물론 돈 이상의 값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니들은 내 고용주간이지만 니들 부모님은 내 고용주가 맞으시지, 그지? 기대 고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니?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나는 그걸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본인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이해됐죠? 그리고 좀 당부하자면은
아이고 진짜 내가 말하면서도 계속 안 될 거는 알고 있어. 분명히 밀릴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잡는 게 니들이 굉장히 중요해. 내신이라는 거는 같은 얘기 계속해. 근데도 안 지켜지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힘들다는 것도 알아. 왜? 국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내신이라는 거는 동일한 기간 안에 누가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다 보면은 너희들이 푸는 유형은 두 가지야. 참 이상적인 거는요, 하루에 한 챕터, 제가 하루에 30분 내지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면 끝날 분량의 숙제를 내줍니다. 맞죠? 1시간 이상의 숙제는 내준 적이 없어. 막주 정도를 빼면은. 이해되니? 근데 이 숙제를 하루마다 꼬박 하면은 기억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 그치? 쌓아져 가. 심지어는 문제 푸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야. 맞아?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에 몰아서 하게 되면은 했다가 이만큼 까먹고 다시 했다가 까먹고 반복이라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어차피 같은 양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조금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하루에 25문제 부담되는 양은 아닐 거야. 할만할걸?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걸? 근데 50문제 넘어가고 75문제, 80문제 넘어가면은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기 싫을 것 같아.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면은 밀리고 안 하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심지어 니네 25문제를 풀로 집중해서 풀 수 있지. 맞아? 25문제 정도 풀로 집중해서 풀겠지. 근데 50문제 넘어가면 하다못해 딱 두 챕터에서 50문제 되면은 풀 집중이 가능할까? 안 돼. 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아마 지금 나는 못할 거야. 이해되니? 50문제가 넘어가면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25문제를 최대한의 집중력을 살려서 한 번에 끝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저번 시험에서 느낀 것들이 있을 거야. 세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다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를 줄이는 게 너희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이해됐니? 전교 1등과 너네의 국어 지식적인 차이는 없어. 여타 학원들하고 비교해도 내가 가르치는 양이 압도적이고 훨씬 꼼꼼해. 이해돼? 나 그건 자부할 수 있어. 진짜로. 나는 시대 인재에도 왕카페에 비교되니까. 진짜. 그리고 나는 개별로 봐주잖아. 이해돼? 양이 절대 적을 수가 없다고. 니들 전교 1등에 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전교 1등은 실수를 잡아. 본인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너희는 아직 그게 부족해. 실수를 잡는 능력은요, 담비아 집중. 잡는 능력은 25문제를 니들이 풀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확고하게 단단해질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실수가 안 나와. 왜? 하루마다 연습을 했으니까. 25문제에 집중해서 실수를 잡아내면서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연습이 안 되면 실수는 무조건 생긴다. 지금이야 중학교니까 A등급 컷이 되게 낮지. 고등학교 가면은 너희한테는 진짜 1등급은 4%, 2등급이 11%까지야. 이해돼? 빡세다. 1점 하나 때문에 1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져. 내가 딱 0.2점으로 2등급 문을 연 적이 있어. 진짜 얼마나 잠도 안 오더라. 그 실수 줄이는 연습 미리미리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25문제를 최대한 집중해서 나눠서 푸는 거. 이해됐니? 이번 시험 무조건 어려워. 아까 내가 의문할 때도 느꼈지. 되게 다양한 단어들, 다양한 어휘로 바꿔보는 연습 시키는 거 느껴졌어? 개모음, 폐모음부터 시작해서 분절음, 비분절음까지 다양한 어휘로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번 시험에서 말들이 까다롭게 나올 거기 때문이야.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려면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니들한테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 없이 당장의 중심 내용 체득하기도 벅찬 상태면 절대 사소한 것까지 못 챙기고 시험 점수는 80점대 밑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해됐니? 특히 이번 시험이면은. 이해됐어요? 꼭 제가 말한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계속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문 변동 봐봐. 필요 없는 거 안 가르치잖아, 그지? 근데 니들이 나한테 이거 몇 번 들었어? 최소 2번, 많은 애들은 3번씩 들었을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고 필요 없는 거 안 합니다.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강조하고 내가 10분, 5분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처럼 다 같이 숙제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부터는 내가 조글 한 명을 더 쓸 거야. 조글 한 명을 더 쓸 거예요. 쓰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어? 야, 나는 조글을 안 쓰는 게 당연히 저한테는 남는 게 많겠죠. 조글 쓰는 이유는 뭘까? 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 주려고 내가 투자하는 거야. 나는 니들 돈으로 안 봐. 진짜야. 애초에 돈으로 봤으면 내 자체규제부터 돈 받고 다 팔았어. 자체규제도 돈 안 받고 팔고요. 저는 추가적인 클리닉 다 무료로 진행을 하죠. 심지어는 제가 직접 하는 클리닉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 내가 니네한테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 바라지도 않아. 니네들이 열심히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시험 끝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면은 저는 충분합니다. 많이 저 이용하시고요. 핸드폰 있잖아. 나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발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나한테 공유 좀 해. 야 저번처럼 선생님 여기 시험에 안 나온다 했는데요? 여기 했는데? 이런 꼴이 나면은 나 진짜 칼춤 춘다. 진짜 나 그때 백윤 선배한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년 만에 연락했다. 그런 일 만들지 맙시다 이번에는. 대영아 잘 거냐? 안 잘 거지? 잘 거야? 안 잘 거지? 담비야 잘 거냐? 세진아 잘 거야? 잘 거야? 영원히 자고 싶어? 야 건이 안 잘 거지? 야 자도 돼. 근데 국어 시간에 자지 말고 존나 재미없는 수학 시간 그리고 개 필요 없는 미술 영어 미술 음악 그치 음악 그런 시간에 잘하고 도덕 이런 거 니네 가뜩이나 비도덕적이잖아 그치? 그런 시간에 잘하고 사람 쉽게 안 변해. 도덕 배운다고 사람이 착해지지 않아. 그때 잘 알았지? 국어 시간에 자지 마라. 자 고생했고요. 우리 근데 지금 끝내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한 3분 정도만 뒤에 나갑시다.